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CV 커브 메저먼트에 대한 CV 특성 측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것으로부터 각각의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 accumulation, depletion, inversion에 대해서 우리가 CV 개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저희가 그 캐패시턴스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리퀀시에 따라서 우리가 CV 측정을 할 때는 전압이 반드시 DC 전압과 AC 전압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전압이 인가가 되는데, 결국은 짧은 시간 내에 혹은 이제 높은 주파수로 변동하는 교류 전압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미소 전하의 변화량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캐패시터 값을 읽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결국은 AC 전압에 그 인가되는 프리퀀시, 변화되는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해나에 따라서 로우 프리퀀시 혹은 하이 프리퀀시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캐패시턴스의 값이 특히 디플리션에서 이제 인버전 가능형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나타나는 캐패시턴스의 값들을 분리해서 원하는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CV 커브는 특히 MOS 캐패시터에서 비이상성, 예를 들어서 결함들이 존재를 하는데 실리콘과 그 악사이드, 게일 악사이드 사이에 있는 계면 혹은 악사이드 내부에 있는 그 결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출해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인 그 특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결함이 이 게이트 스택 내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특히 트랜지스터 소자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 내용에서 배웠던 이런 캐패시터 구조는 모두 P-타입 실리콘을 기반으로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판을 N-타입 실리콘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은 NMOS 캡이 아닌 PMOS 캡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다시피 CV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전압이 이제 반전이 됩니다. NMOS 캡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이 플러스에서 턴온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일렉트론으로 인버전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플러스 쪽인데, PMOS 캡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N-타입 실리콘에서 홀이 표면에서 반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홀을 표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게이트 전압은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반대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MOS 캐패시터에서 실리콘만 이제 N-타입 실리콘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별로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메탈이 있는 혹은 이제 폴리실리콘이 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MOS 사이에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를 해주고, 자, 이게 이제 게이트 전압이 되겠죠. 게이트 전압을 인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께는 마찬가지로 게일 악사이드 두께 X0가 된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DC와 AC의 그러한 그 바이어싱 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CV 커브는 이와 다음과 같다. 자, 전압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입니다. 이게 따라서 생성되는 캐패시턴스 값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이 플러스부터 시작하죠. 처음에는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어큐뮬레이션부터 쭉 증가됩니다. 게이트에 포지티브 걸리니까 표면에는 이제 머저리티 차진 일렉트론이 표면에 몰려들 거고, 그것이 어큐뮬레이션 구간으로 갈 것이다. 자, 어큐뮬레이션 측정되는 캐패시턴스는 악사이드 캐패시턴스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악사이드의 게일 악사이드의 두께분의 그 다음에 그것의 유전상수 EOX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자, 그러다가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죠. 이 감소하는 것은 이제 모여있던 일렉트론 차지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된다. 왜냐하면 게이트 전압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 전압을 우리가 플랫밴드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디플리션으로 가게 되고요. 디플리션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전압으로 가게 돼서 드디어 이제 트레셔홀드 볼테이지를 만나게 된다. 자, 여기서부터 두 갈래로 갈려지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로 가게 되면은 그냥 계속 떨어지는 디플리션으로 가게 된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로 가서 이러한 커저 스태틱으로 가게 되면 인버전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 특정한 맥시멈 캐패시턴스 값에서 머무르게 된다. 이제 로우 프리퀀시다.
그리고 이 값은 C 악사이드 캐패시턴스로서 어큐뮬레이션과 똑같은 그러한 악사이드만의 캐패시턴스 값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혹은 쿼자스태틱 CB 커브가 된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자, 이 캐패시턴스의 이 단위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트랜지스터 이론에서는 모두 단위 면적단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모든 전압성분도 마찬가지고 캐패시턴스도 마찬가지고 기존 이게 디멘전에 의존하지 않는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통일해서 쓴다. 나중에 이제 트랜지스터 쪽에서는 채널의 길이당의 뭐 커런트 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두 단위 길이당 혹은 단위 면적당으로 이렇게 쓴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P타입에 얘기했던 N모스캡과 이런 N타입 실리콘하는 P모스캡이 완전히 전형적으로 서로 이제 대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한번 겹쳐 그려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P모스캡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인버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또 다른 threshold 볼트가 형성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쓰는 게 이제 CMOS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에서 이제 우리가 로직을 만들 때 MPU나 CPU 같은 이러한 이제 논리 연산 소재를 만들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직렬로 연결한 PMOSFET과 MOSFET을 연결한 인버터를 쓰게 됩니다. 예, 인버터를 쓰게 되고 그때 이 threshold 볼테이지는 정확하게 서로 부호만 반대가 되는 대칭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3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V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플러스일 때는 이게 MOS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PMOS캡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한쪽이 켜지면 다른 쪽은 자동적으로 꺼지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플러스 0.3일 때는 MOS가 켜지고 PMOS는 꺼지고 마이너스일 때는 PMOS는 꺼지고 MOS는 켜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버터가 한쪽이 켜지고 한쪽이 꺼지는 게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을 반드시 쌍으로 이용하는 게 CMOS 소자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소자는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쓰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논리 연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읽고 빠르게 쓰고 읽으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를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MOSFET을 씁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배운 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CV 커브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제로 보여줄게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딥 디플리션으로 가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인버전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의 그 하이 프리퀀시에 따른 의존성, 그 다음에 쿼자스태틱은 어떤 경우에 유발이 되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다. 자, 첫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 측정하는데 프리퀀시가 10kHz다. 그러니까 CV 측정할 때 AC 전압이 걸리는데 AC 전압의 프리퀀시가 10kHz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냐 하면은 10kHz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 커브를 가지게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커브는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런 인버전으로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인버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QS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쿼자 스태틱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MOSFET에서 우리가 CV를 측정할 때 이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을 일컬는 것이고요. 현상은 똑같지만 MOSCAP에서는 로우 프리퀀시에서 해당이 됩니다. 자, MOSCAP. 자, 모스캡에서는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AC 프리퀀시만, AC 전압의 프리퀀시만 낮게 하는 경우다. 자, 만약에 1MHz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1MHz로 가려면은 하이 프리퀀시로 가게 되는 것이다. 자, 하이 프리퀀시 캐패시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딥 디플레이션을 갑니다. 자, 여러분이 트랜지스터가 그러면 있는 경우에 아까 제가 쿼자스태틱이라고 그랬는데, 쿼자스태틱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로우 프리퀀시는 필수입니다. AC 전압에서. 그리고 그 쿼자스태틱에서도 로우 프리퀀시를 가는가 동시에 이것은 DC 전압도 상당히 늦게 걸어줘야 된다. 게이트 전압을 굉장히 천천히 램핑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야지 인버전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리고 1MHz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경우에 상관없이 소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하이 프리퀀시로 가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MOS 캐패시터에서 슬로우 게이트 전압으로 굉장히 램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게이트 전압을 천천히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쿼자스태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에서 게이트 전압을 또한 천천히 오르면 똑같이 코자스태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코자스태틱으로 가기 위해서는 DC 전압을 천천히 올리고 또한 플러스 AC 전압 또한 로우 프리퀀시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다른 CV 커브를 얻기 위한 그런 속도 성분, 볼테이지의 프리퀀시를 조절하는 속도 성분이 된다라는 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이제 도핑의 이펙트를 볼 수가 있는데, 도핑은 이제 우리가 P타입 실리콘이기 때문에 억셉터의 농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CV 커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펙트를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값을 일반적으로 쓰게 된다. Y축에는 우리가 측정한 그 토탈 캐패시턴스를 악사이드 캐패시턴스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P타입 기판의 경우에는 어큐뮬레이션이 이제 마이너스 게이트 전압에서 이렇게 발생될 텐데, 이것이 토탈 캐패시턴스가 악사이드 캐패시턴스와 같기 때문에 이 값은 기준값으로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값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캐패시턴스의 값을 악사이드의 B로서 나누어져 가지고 그 값으로 상대적인 값을 쓴다는 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 CV 커브에서 우리가 두 가지 파라미터를 크게 신경을 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플랫밴드 볼테이지의 전압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레시홀드 볼테이지의 전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어큐뮬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그 지점에서,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값이 갑자기 줄어드는 그 시점보다는 약간 더 내려와서 이 곡률이 변경이 되는 값을 일반적으로 잡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있지만 우리 강의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어큐뮬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변화하는 그 부분의 값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여기서 곡률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영역의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셔홀드 볼테이지는 이제 우리가 디플리션, 여기서는 인버전을 우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디플리션으로 가게 되는 그 지점의 볼테이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CV 커브를 얻은 기준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도핑의 억셉트 농도를 증가를 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 세 가지 파라미터에서 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플랫밴드 볼테이지의 크기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플랫밴드 볼테이지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보면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반도체의 워크 펑션을 빼야 됩니다. 파이 마이너스 파이 S인데, 도핑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도체의 워크 펑션이다. 자, 메탈의 워크 펑션은 변하지가 않는 고유한 상수이기 때문에 안 변하고요. 도핑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파이 S는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 이유는 도핑을 증가시키면 페르미 레벨이 P타입이기 때문에 도핑이 증가에 따라서 점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거 밴드 구조를 보게 되면 베이큐움 레벨에서부터 우리가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있을 거고,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는데 이게 도핑은 점점 증가되면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 펑션에서는 정의는 베이큐움 레벨에서 이 페르미 레벨까지 에너지 구간인데, 크기인데 이 값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파이 S가 점점 커지니까 이 전체적으로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큰 거를 빼게 되니까 이 값은 줄어들게 된다. 자, 그래서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제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는 조금 복잡한데 이것에 이제 수식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플랫밴드 볼테이지 마이너스 플러스 2파이 F 그 다음에 플러스 Q 디플리션의 나누기 C 악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핑 레벨을 바꿈에 따라서 도대체 무엇이 변하느냐. 자, 플랫밴드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죠? 자,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됐냐. 예. 파이 F는 어떤 의존성을 가지고 있냐면, 파이 F는 우리가 이제 도핑 농도에 따라서 NA에 NI분의 NA. 예. 이런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거는 이제 생략이 되고, 커뮤니케이팅인데 생략되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트리스 레벨에서 페르미 레벨의 그 차이죠. 에너지 차이인데, 이것이 2배가 되는 상황이다. 자, 농도가 증가를 하니까 로그 값에서 이것 또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텀에서는 악사이드 캐패시턴스는 상수고요. Q 디플리션의 도핑에 따른 의존 항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또한 NA, 스퀘어 루트에 NA가 들어가고 2파이 F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앞에 수식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둘 다 이제 모두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것 또한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록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줄어들더라도 뒤쪽에 있는 두 항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드레셔드 볼테이지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상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니멈 캐패시턴스. 우리가 미니멈 캐패시턴스를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디플리션으로 갔을 때 가장 낮은 우리가 이러한 게이스텍에서 얻게 되는 가장 낮은 캐패시턴스 값을 우리가 미니멈 캐패시턴스라고 하는데 이 미니멈 캐패시턴스는 결과적으로 디플리션 캐패시턴스와 같다는 거죠. 디플리션 모드에서 발생되는 그 캡 값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서킷 모델은 악사이드 캐패시턴스가 있고 반도체에서 이제 디플리션만 있으니까 우리가 프리 캐리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될 것인데 우리가 디플리션 이전을 우리가 농도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캐패시턴스를 증가를 시킴에 따라 가지고 억셉트 농도를 증가를 시킴에 따라 가지고 NA가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플리션의 두께는 어떻게 되냐면 디플리션 위스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도핑 농도가 증가되면 디플리션 위스는 줄어듭니다. 자, 디플리션 위스가 줄어들게 되면 이 디플리션의 값이 결과적으로 디플리션 위스를 분모해 두고 이것을 실리콘의 퍼미티비티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줄어드니까 디플리션 값은 캐패시턴스 값 자체는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미니멈 디플리션은 곧 미니멈 캐패시턴스 값은 디플리션 캐패시턴스와 동일하고 그 값은 이 도핑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한 따라서 증가한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효과로서는 이제 악사이드의 두께 효과, 악사이드 두께가 변함에 따라서 CV 커브는 어떻게 변하냐. 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또 내용이죠. 악사이드 두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첫 번째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단 기준에 대해서 출발하겠는데 가장 여러분이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악사이드 두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값이 바로 이 악사이드 캐패시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사이드 캐패시턴스는 악사이드 두께 XOX분의 악사이드의 퍼미티비티 유전상수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 악사이드 값은 커지겠죠. 악사이드 값이 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값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캐패시턴스의 비로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 값은 증가할 테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비례식을 썼기 때문에 이 커브 자체에서는 변화가 없겠죠.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measured 된 accumulation의 값이 결과적으로 C악사 항상 모든 경우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값은 1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악사이드의 절대적인 값 자체는 증가한다는 걸 일단 알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이 CV 커브에서 우리가 세 가지 또한 포인트를 보겠는데 플랫밴드와 트레셔홀드 볼테이지와 미니멈 캐패시턴스를 보겠다. 자,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악사이드의 두께 변화에 따라서 의존성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수식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메탈의 워크 펑션과 반도체의 워크 펑션인데 악사이드는 관여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트레셔홀드 볼테이지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살펴보시게 되면 트레셔홀드 볼테이지 안에 들어가는 텀 중에 트레셔홀드 볼테이지 구성이 되는 게 이제 플랫밴드 볼테이지에 플러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파이 F에 더하기 그 다음에 C악스에 Q 디플리션 값이 들어가게 된다. 그죠? 자, 여기에서 C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값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값이 커진다고 그랬죠. 자, 분모에 있는 값이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은 줄어들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트레셔홀드 볼테이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변화 없고 트레셔홀드 볼테이지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때의 미니멈 캐패시턴스 값은 어떤 변화를 가지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미니멈 캐패시턴스가 해당이 되는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값을 우리가 두 개의 시리즈 캐패시턴스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디플리션의 캐패시턴스 값이다. 예. 자, 이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측정된 미니멈의 캐패시턴스 값인데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역수의 합이 바로 캐패시턴스 직렬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C 디플리션은 악사이드 캐패시턴스의 두께와 어떤 상호관계가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C 디플리션의 크기를 보게 되면 뒤에 2파이 F가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 분자에는 Q NA의 입실론 반도체의 유전상수가 들어간다.
실제로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악사이드의 두께와 상관이 있는 값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는데 첫 번째 텀이 바로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값이 되는 거죠. 자, 이 값이 아까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값을 봤을 때 이것은 역수니까 감소를 한다는 값이 되겠죠. 자, 하지만 이게 미니멈이 결과론적으로 전체 값에서의 역수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C 미니멈을 우리가 요러한 그 Y 값에서 하려면 이 값을 구해준 값을 악사이드에서 구해야 됩니다. 예,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누게 되면 이것을 이 수식으로부터 여러분이 측정된 어떠한 C 미니멈 값을 악사이드로 나눠준 값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분모에는 디플리션만 있고요. 분자에는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더하기 악사이드 캐패시턴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악사이드 캐패시턴스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 비율의 자체는 분모가 증가하니까 이거는 감소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겠다. 그래서 이 값 자체는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 중에 플랫밴드 볼테이지만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트레시홀드 볼테이지와 미니멈 캐패시턴스는 모두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자, 이거를 한번 커브에 그려보죠. 만약에 이러한 실제 악사이드 두께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CV 커브는 어떤 변화를 가지냐면 어큐뮬레이션은 변화가 전혀 없다가 플랫밴드까지도 동일하죠. 예, 그렇다가 이제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는 조금 낮은 값에서 형성이 된다. 예, 그래서 VT 프라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은 캐패시턴스 미니멈 값은 더 낮은 값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쪽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C 미니멈의 값은 원래 값보다 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악사이드 차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얘기한 이러한 모든 모스 캐패시티에 대한 내용에서 고려하지 않은 게 악사이드 절연체 내부에는 아무런 차지도 없다. 순수한 절연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MOS 디바이스에서는 이러한 악사이드 내부에 다양한 차지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결함들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악사이드 내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과 악사이드의 인터페이스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악사이드에는 무엇이 있느냐? 악사이드 내부 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SiO2를 게일 악사이드로 쓰게 되는데 트랩 악 차지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QOT라고 우리가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소위 악사이드 트랩 차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들이 혹은 홀들이 이런 악사이드 내부에 이제 포획된 거야. 잡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인젝트 되는 이 일렉트론과 홀은 이제 게이트 메탈이나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전압을 걸어줬을 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악사이드 내부에서 이제 원래는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리키지 커런트가 되는 건데 흘러가지 않고 디펙트라고 결합을 해서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트랩 차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차지가 있어요. 이제 모바일 차지 같은 경우는 알칼리 메탈 아이온 같은 불순물들이 이런 악사이드 내부에 존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쉽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악사이드 내부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특히 전기장이 있을 때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소듐이나 포타슘 같은 이런 알칼리 이온들이 혹시 공정 중에 유입이 되게 되면 이것들이 이 SiO2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야기한다. 그죠? 자, 이런 이제 이 알칼리 이온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불순물 그 소스가 됩니다. 이게 사람 몸에서도 많이 있고, 이제 다양한 공정에서도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 클리닝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불순물 타겟 중에 하나가 이런 알칼리 이온들이다. 이 알칼리 이온들이 제대로 제거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 이하로 제거가 돼야지만 반도체 소자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렉트론이나 홀보다 느리지만 나름대로는 이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막 그 긴 거리를 학살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매우 중요한 컨트롤이 매우 필요한 그러한 불순물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악사이드 트랩 차지는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들이 반도체 내에 갇히는 경우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들은 이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이제 실리콘하고 SiO2 접합면에서의 그런 디펙을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픽스드 차지라고 해서 QF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실리콘하고 SiO2의 접합면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물질 간에 볼륨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실리콘의 결정격자와 SiO2의 밀도, 결정격자 밀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면, 물론 이제 실리콘 위에다가 산소를 우리가 더멀 락시데이션에서 만들긴 하지만 이 계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디펙트들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게 이제 픽스드 차지라 그러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엑세스 실리콘 때문에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이제 이렇게 표면에서는 뭐 실리콘이 돼 있다가 이제 산암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악사이드로 넘어가면서 실리콘하고 결합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악사이드가 빠진다든지 해서 실리콘이 이제 추가로 모든 화학 양론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디펙트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PB 센터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디펙트인데 실리콘이 옥시전과 결합하지 못하고 결함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자,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 QIT,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댕글링 본드. 그래서 실리콘의 결합이 이거는 이제 실리콘 자체가 추가적인 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결합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 실리콘에 추가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소위 말하는 unsaturated bond가 있는 것이다. 자, 픽스 차지인 경우에는 옥시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실리콘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결합은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실리콘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 댕글링 본드 같은 경우는 아예 실리콘이 결합이 되지 않은 이러한 unsaturated bond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표면에서 이동하는 전자 같은 것들이나 홀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트랩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트랩 차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옥사이드 내부에도 이런 결함들이 차지드 된 결함들이 있고 인터페이스에도 결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CV 커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실리콘과 SiO2는 그래도 이러한 결함들이 최소화돼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이스택 구조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하이K 물질 메랄 옥사이드 고주전체 그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 혹은 이제 거기에 메탈까지 쓰게 되면은 이것들이 완전히 굉장히 높은 밀도로 이런 결함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는 더 불리한 점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직도 연구 토픽이고요. 반도체 회사들도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반도체 신뢰성에 매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박사과정 때 이제 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고 이게 매우 이제 두께가 얇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갤옥사이드 두께는 3에서 4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얇은 막에서 이 계면 현상, 그다음에 벌크 현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것들은 아직도 이제 연구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옥사이드 차지가 있다라는 걸 알겠고 어떤 종류인지도 알았는데 도대체 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옥사이드 차지들은 게이트 볼테이지를 바꿉니다. 우리가 원래 이론적으로 이러한 불순물이 없을 때, 이러한 차지드 디펙이 없을 때 생각했던 게이트 게이트 볼테이지가 있는데 그 게이트 볼테이지 실제로 값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함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트레셔홀드 볼테이지의 시프트 변화량은 이거를 이제 옥사이드 유전 상수 값으로 나눠주고 이 분모에는 이러한 전하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전하 밀도의 값을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리콘을 도핑할 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정한 양의 그러한 분포를 가지는 도핑을 인위적으로 넣어준 거지만 이러한 이제 불순물들은 우리가 공정 중에 원치 않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에 갑자기 그 위치가 뭐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표면에 있거나 혹은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있거나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로컬라이즈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임의의 위치 x를 이것의 최적에 대한 밀도를 곱해주고요. 그거를 모든 우리 옥사이드 두께에 대해서 인테그를 해줌으로써 그 전체 값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때에 우리가 이 옥사이드 차지 덴시티를 우리가 쿨롬 퍼 스퀘어 센티미터 값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세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마치 픽을 가지듯이 이러한 디펙트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메탈 쪽에 좀 가까운 픽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세미컨덕터 쪽에 가까운 픽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로우 1x가 될 것이고 이쪽에 있는 디펙은 로우 2x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위치별로 서로 다른 여기에 이제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전체의 길이 총 길이는 여기는 x0가에서 끝날 것이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나타나는 디펙트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느 위치에 따라서 또한 상호작용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서 우리가 실제 트레쇼드 볼트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델타 TVT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거는 란다 1과 란다 2 중에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면 당연히 반도체에 가까운 쪽이 영향을 더 미칩니다. 그래서 이 로우 1 이것이 로우 2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반도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디펙이 실제로 있음으로 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얘네들이 있음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트레셔드 볼테이지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차지를 띠고 있는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플러스 차지로 있다 그러면은 반도체에다가 전기장을 또 다른 전기장을 얘가 유도를 합니다. 그죠? 이건 게이트 전압에서 걸어준 저 전기장과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건 스태틱하게 있는 거죠. 우리가 전압을 바꾸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악사이드의 내부에 있거나 혹은 계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트랜지스터가 톤온됐을 때 모바일 캐리어, 움직이는 캐리어들의 이동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우리가 콜롬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에서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이 있는데 이제 일렉트론이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이쪽에 게이트 쪽에 이렇게 플러스 차지들이 디펙 때문에 쭉 있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하다 보면 여기 끌립니다. 그죠? 끌렸다가 이제 전기장이 걸렸으니까 또 탈출했다가 또 끌렸다가 탈출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에 저하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드레인 커런트 값자체도 떨어진다. 좋은 게 아니죠. 이런 거는 무조건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쿨로밍 스캐터링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악사이드 차질이 존재로 인해서 실제로 트레셔드 볼테이지의 변화, 그 다음에 모빌리티의 변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랫밴드 볼테이지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플랫밴드 볼테이지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탈과 반도체의 워크 펑션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전압인데 이 전압은 접합 때부터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플랫밴드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부터 우리가 실제로 게이트 전압 이펙트가 반도체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트레셔드 볼테이지 들어가는 값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플랫밴드 볼테이지에서는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메탈과 반도체의 그 워크 펑션의 차이만 고려를 했는데 이 디펙이 들어간 이러한 이제 악사이드 디펙 차지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플랫밴드 볼테이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텀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상적인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얘기하면 이렇게만 끝났는데 뒤에 이 텀이 달라붙습니다. 이 텀이 바로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분의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분의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악사이드 내부에 존재하는 그러한 차지들의 양을 악사이드 캐패시터로 놔주면 이것 때문에 볼테이지가 생기고 이 볼테이지를 이상적인 값에 대해서 빼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악사이드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차지들, 근데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라고 하는 값인데 이거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우리가 모바일 차지나 트랩 차지 혹은 악사이드에 존재하는 디펙트들이 모두 고려되는 값을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존재하는 차지 양이 있을 거고 이거를 악사이드 캐패시턴스로 빼주면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원래 값에서 변화를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SiO2에는 파지티브 차지를 띠는 굉장히 많은 SiO2 디펙트들이 있습니다. 주로는 악시즌이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악시즌 베이컨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플러스 차지들이 악사이드에 있게 될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차지가 들어갈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값이 돼서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더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만약 거꾸로 마이너스 차지가 많다 그러면 마이너스 차지에다가 마이너스 돼서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오히려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값을 실제로 집어넣게 되면 플랫밴드의 변화량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값은 쉽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왜냐하면 도핑의 레벨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파이 ms 값은 이미 알고 있는 값인데 우리가 플랫밴드 볼테이지 측정하니까 이거와 같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실제로 악사이드 내부에 있는 이러한 차지드된 디펙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를 CV 커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플랫밴드 볼테이지 변화를 읽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V 커브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캐패시터, 모스 캐패시터의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강의에서 배운 것이고요. 오늘 이제 강의에서 새롭게 좀 배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하고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 같은 주로 디펙에 관련되어 있는 트랩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MOS 캐패시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헤빌리 도핑된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헤비 도핑된 폴리실리콘 게이트 말고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해서 메탈 게이트인데요. 예. 메탈 게이트라고 생각해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파라미터가 크게 바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엔타이 폴리실리콘 MOSFET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엔타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값을 일단은 텍스트에서는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O2를 게이트 악사이드로 썼다라는 거고, 이것 또한 이제 물질이 바뀌게 되면 뭐 다른 공식들은 그대로 유효하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그 악사이드의 다이렉트릭 펑션만 값이 바뀌겠죠. 예, 지금 이 텍스트는 SiO2 3.9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테크놀로지 많이 쓰는 이제 게이트 악사이드는 트랜지션 메탈 악사이드, 하이케일 악사이드고, 해프늄 악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상수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훨씬 더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값을 우리가 재료를 가정을 하고 실제로 뽑아낼 수 있는 CV 커브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값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명확하게 어큐뮬레이션하고 이제 인버전, 특히 이제 로우 프리퀀시로 가서 코자 스태틱으로 갈 경우에는 인버전이 일어나죠, CV에서. 그래서 일단 하이 프리퀀시로 가서 딥 디플리션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어큐뮬레이션 값은 C 맥시멈 캐패시턴스 값을, 가장 높은 캐패시턴스 값을 가진다. 이 값은 악사이드에서만 형성된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C 악스라는 값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C 악사이드는 우리가 정의해서 악사이드 두께분의 악사이드의 유전상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읽으면은 이거는 주어진 값이니까 두께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미니멈 캐패시턴스와 악사이드 캐패시턴스로부터 우리가 서브셋 도핑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미니멈이 결과적으로 디플리션 리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캐패시턴스인데, 디플리션 리전에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핑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딱 결정되는 건 아니고 두 개가 시리즈로 연속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약간의 이터레이션 방식으로 또 수학적으로 좀 트리트는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 미니멈 값과 이것의 연결, 직렬 캐패시턴스를 통해 가지고 기판 도핑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셋 도핑으로부터와 우리가 악사이드 캐패시턴스로부터 플랫밴드 캐패시턴스를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플랫밴드 볼테이지 또한 얻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CV 커브로부터 우리가 커브 자체로부터 플랫밴드 볼테이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게이트가 쉽게 말해서 캐패시턴스가 플랫밴드 볼테이지 될 때의 전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플랫밴드 볼테이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이엠, 메탈 웍 펑션, 그 다음에 반도체 웍 펑션,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플랫밴드 볼테이지 이런 걸 다 알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소위 이제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값을 실제로 알 수 있게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그 수식을 보면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파이엠 마이너스 파이S, 예, 그 다음에 QF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의 C 악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머지를 다 아니까 이제 당연히 이 픽스드 악사이드도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CV 커브, 전형적인 쿼자스태틱 CV 커브를 한번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MOS 캡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잠깐만요.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어큐뮬레이션 영역이고 여기가 인버전 영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Cmax 값이다. 예, 여기가 이제 악사이드 캐패시턴스와 같은 그러한 캐패시턴스 값이 될 것이고, 자,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딱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CV 커브에서는 이렇게 곡률이 변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렇게 곡률이 변하는 영역에서 사실은 어큐뮬레이션에서 서서히 캡이 떨어지고 약간 아래쪽에, 그래서 이게 플랫밴드 볼테이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V 커브를 읽게 되면 이 커브의 곡률 변화의 지점을
어큐뮬레이션에서 디플리션으로 가게 되는 그 시작점 중 부근의 곡률 변화 영역을 우리가 플랫밴드 볼테이지로 잡아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버전이 강하게 일어나는 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데서 우리가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미니멈은 가장 낮은 캐패시턴스 값이 바로 미니멈 캐패시턴스 값이 되겠다.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직렬로 악사이드 캐패시턴스와 미니멈 캐패시턴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디플리션에 의한 그런 캐패시턴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측정된 값을과 그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통해 가지고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알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서브셋 도핑, 그러니까 기판의 도핑 레벨도 알 수 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를 결정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플랫을 그리는 건데요. 플랫을 그리는데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께를 서로 다른 캐패시터를 만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판이 있어요. 웨이퍼 기판이 실리콘, P타입 실리콘 기판이 있다 그러면 여기 악사이드 두께를 서로 다르게 이렇게 여러 개의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예, 그러면 두께가 다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에다가 우리가 게이트 메탈을 이렇게 얹어 가지고 각각의 두께별로 여러분이 이제 CV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두께에 대해서 악사이드 두께죠. 예, 악사이드 두께에서 여러분 측정하게 되면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셋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플랫밴드 볼테이지 값이 나오는데 이게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겁니다. 파이 MS만 우리가 앞에서는 처음에는 배웠지만 픽스 악사이드 차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C 악스분의 QF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달리 쓰면 C 악사이드 캐패시터부터 QF인데 이 C 악사이드 결과적으로 악사이드 두께분의 2의 악사이드니까 요거를 이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랫밴드 볼테이지라는 것은 악사이드 두께에 따른 1차적인 함수다. 그 기울기는 결과적으로 픽스 악사이드 차지가 됩니다. 이제 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X 좌표를 이제 두께로 다양하게 바꾸면 이렇게 여러 개의 포인트가 찍힐 거고 그것에 따른 각각의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쭉 연결을 해보면 이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픽스 악사이드 차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QF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울기를 정확하게 쓰면 결과적으로 X에 따른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 SiO2의 유전상수분의 QF가 나오죠. 이것이 기울기가 될 것이고 자, 만약에 이 그래프를 1차원 그래프를 쭉 이어서 Y절편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X0는 0일 때 값인데 결과적으로 Y절편은 파이 MS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 차이가 되고 이상적인 경우에 플랫밴드 볼테이지 크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되고요. 자, 우리가 SiO2의 악사이드를 이용하고 실리콘 기판위에서 뭐 폴리실리콘 이게 이제 우리의 오래된 테크놀로지긴 하지만 이게 아주 스탠다드인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 SiO2에 포함이 되는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 이제 악사이드 내에 있는 픽스드 차지 일반적으로 약 10의 11승 정도의 레벨을 가집니다. 10의 11승 쿨럼 퍼 스퀘어 센티미터 단위 면적당이죠. 이러한 정도의 값을 일반적으로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SiO2를 썼을 때 나오는 이 값이 이제 사실은 악사이드의 픽스 악사이드 중에 아주 베스트고요. 만약에 다른 물질을 쓰게 된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많이 쓰는 이제 하이케 악사이드를 쓰게 되면 이거보다 약 많게는 한 10배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의 12승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볼테이지가 너무 이제 시프트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SiO2에 준하게 이게 로우 10의 11승의 이제 로우 쪽인데 이 정도로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공정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CV 측정을 하게 되면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지들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상한 그러한 CV 커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악사이드에 얼마나 많은 트랩들이 있냐, 디펙이 있느냐, 트랩들이 있느냐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히스테레시스 CV 메저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CV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전까지는 이제 볼테이지 수입을 일으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NMOS 캡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게이트를 마이너스 방향에서 점점점 포지티브 방향으로 이제 올리면서 트레이숄드까지 갔단 말이죠. 자, 근데 한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오겠죠? 이제 거꾸로 오는데 처음에 게이트 볼테이지가 올라갈 때 방향하고 다시 게이트를 낮출 때 돌아오는 그 CV 커브의 이 양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안에 이제 악사이드 내에 이러한 모바일 아이온이나 픽스드 악사이드 차지 혹은 그 트랩에 걸려드는 캐리어들, 악사이드 트랩 차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모바일 아이온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제 모바일 아이온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모바일 아이온 특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름처럼 잘 돌아다녀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칼리 금속 많이 얘기했는데 소듐이냐 혹은 포타슘 이런 애들은 알칼리 금속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 특히 이제 열 에너지나 바이어싱 에너지에 따라서 이것들이 게일악사이드 내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위아래를.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차지를 띠고 있는, 명확하게 얘는 플러스 원 차지를 띠고 있는 애들인데 이것들이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기장을 이제 게일악사이드의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CV 커브가 완전히 시프트를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히스테리 측정을 했을 때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100도씨 70분간 12V를 걸게 되면 이러한 이제 굉장히 높은 온도와 높은 바이어스를 걸었기 때문에 차지들이 이거에 맞춰서 이제 모바일 아이온이나 차지들이 트랩이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제 거꾸로 돌아올 때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보이죠? 예, 약간 벌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히스테리 루프라 그러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악사이드 내에 뭔가 디펙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랩들이 차지들이 똑같은 양이 악사이드 내에 있지 않고 그것이 올라가면서 트랩에 걸렸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되는데 이것들 때문에 이렇게 트랩이 발생되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피모스 캡이거든요. 피모스 캡이면 우리가 이제 표면에 많이 몰려드는 실리콘 표면에 많이 몰려드는 차지는 일렉트론이 아니고 홀이에요. 그래서 이제 홀이 몰려드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어큐뮬레이션으로 갔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커브가 이제 왼쪽으로 시프트를 한다는 거는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홀이 많이 약사이드 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플러스 차지가 많아져서 그것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시프트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악사이드 내에 어떠한 그 실리콘 채널에서 만들어진 홀이 플러스 차지가 발생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CV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악사이드 내에 뭔가의 그 효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볼테이지나 온도를 다르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볼테이지 다르게 측정해 보니까 완전히 이 CV 커브가 나타나는 그 게이트 전압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무려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 볼테이지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측정된 그 모스 캐패시터가 굉장히 두꺼운 악사이드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CV 커브가 완전히 다른 볼테이지 나타난다. 이 얘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모바일 아이온들이 그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의 결과적으로 차이는 이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C악스는 이제 고정된 값인데 모바일 차지만큼 변화를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 CV 커브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큰 CV 커브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 게이트 전압의 플랫밴드 볼테이지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80V 정도 이동했습니다. 모바일 차지가 우리 실리콘과 SiO2 인터페이스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모바일 아이온은 사실 최근 들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아이온이 워낙에 실리콘 트랜지스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공정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제 제어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속성 불순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알칼리 금속 불순물들은 반도체에서는 아주 쥐약입니다. 가장 낮은 농도 레벨로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완벽하게 제어가 되고 있지만 자, 더 심각한 거는 최근 들어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인터페이스 트랩이에요. 인터페이스 트랩인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리콘하고, SiO2, 이제, 혹은 다른 계열 악사이드를 이제 우리가 실리콘 위에 이제 증착하게 되는데, 이 실리콘과 악사이드, 계열 악사이드 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트랩을 우리가 인터페이스 트랩입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디펙이 발생하는데 요거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리콘이 추가로 있거나 이 계면에서 원래는 이제 없어야 되는데 추가로 있거나 혹은 SiO2 입장에서 봤을 때
실리콘의 댕글링 본드, 그래서 결합이 안 된 실리콘의 댕글링 본드가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표면에 실리콘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산화물이 올라가게 되면 악시즌, 실리콘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죠. 사실 여기 뭐 결합이 더 일어나겠지만, 자 그러면 실리콘은 산소와 반드시 이 실리콘 웨이퍼의 최표면의 실리콘은 산소와 결합을 딱 해야지 세츄레이트된 반드가 될 것인데, 일부의 결합들은 아예 산소와 상관없이 결합하지 못한 이런 댕글링 본드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PB 센터라 그래요. PB 센터. 자 그러면 이 결합이 안 된 실리콘의 하나의 번드가 표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일렉트론이나 이런 캐리어들이 여기에 트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CV 커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혹은 실리콘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화물 영역인데, 산화물 영역에 산소가 아닌 실리콘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산화물 관점에서는 얘를 이제 추가적인 또 트랩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인터페이스 트랩들인데, 이거를 CV를 측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트랩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이렇게 커브가 눕는 특성이 나오는데요. 예. 근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트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수소 열 처리를 많이 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PDA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디파지션 얼링이라서 트랜지스트의 아주 필수적인 어닐링 공정이다. 수소를 불어넣고 아주 딜루트된 수소입니다. 약 5%도 안 되는 그런 수소를 나이트로젠 가스 분위기에서 집어넣고 표면을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소위 말하는 패시베이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 표면에 이런 댕글링 본드들 결합이 안 되는 수소가 타와가지고 결합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열적으로 활성화되는 결합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를 한 450도 정도 이렇게 걸어주면서 수소를 나이트로젠 분위기에서 이제 열처리하는 건데 아주 유명한 공정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회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좀 보다 정상적인 CV 커브로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올라갈 수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인터페이스 트랩이 얼마나 있구냐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이제 인터페이스 트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프리퀀시를 측정하면 돼요. 만약에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열처리 없이 로우 프리퀀시하고 하이 프리퀀시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하이 프리퀀시로 하면 정상적인 듯한 커브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AC 그 전압을 로우 프리퀀시로 아주 천천히 하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늘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이트 전압 부근에서의 그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자, 요것이 결과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이 인터페이스 트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소위 DIT라고 표현하는, 혹은 QIT라고 표현하는 인터페이스 트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측정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 델타 G 게이트 전압의 이러한 같은 캐패시턴스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델타 VG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인터페이스 트랩하고 연관이 되는 그러한 값으로 읽을 수 있다. 아까 우리가 플랫밴드 볼테이지 본 것처럼 악사이드 캐패시턴스로 QIT를 나눈 것이 그 게이트 전압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밴드 다이그램, 에너지 밴드 구조에서 이러한 트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트랩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트랩들이 자기 자체의 스테이트를 이렇게 계면에 쫙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이러한 트랩들이 있을 때는 다 비어 있으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거나 혹은 특정 조건에서 페르미 레벨보다 이 트랩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낮게 되면 여기에 일렉트론들이 트랩이 되죠. 왜냐하면 페르미 레벨 밑에서 일렉트론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트랩이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밴드 볼테이지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 값이 된 것인데, 플러스를 더 크게 걸어주면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플러스를 더 게이트 쪽에 높게 걸어주면 이렇게 역전 현상이 되면 이제 일종의 이제 여기서는 어큐뮬레이션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일렉트론들이 여기 이제 모든 인터페이스 트랩들이 스테이트들이 페르미 레벨 밑에 있으니까 여기 일렉트론 꽉 차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게이트 전압으로 원하는 밴드 밴딩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 이게 있을 때 없을 때는 이 밴드 밴딩에 큰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전압을 걸지 않는 평형 상태이다 하더라도 이러한 디펙트들이 여러분 접합을 만들 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면에 형성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페르미 레벨 피닝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트랩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우리가 원하는 밴드 얼라이먼트대로 되지 않는 상황. 자, 우리가 앞에서 많은 이론들을 배웠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연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실리콘 SiO2 공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워낙에 이제 디펙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게일악사이드로 바꿀 경우, 그래서 해프늄 악사이드라든지 이러한 다른 이종의 그 악사이드를 쓸 경우, 실리콘 계열이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약 10여 년 전에 이 공정이 처음 도입이 될 때 아주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고요. 저도 박사과정 때 이 연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펙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이냐, 혹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이 소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V 커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CV의 여러 가지 특성들, 그리고 파라미터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CV 커브는 이제 35 렉처부터 배우게 되는 트랜지스터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찬스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정리를 잘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